투자자들이 당연히 매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조지아주는 유입 인구가 점점 많은 도시이고, 그렇다면 답은 나왔어요. 가격은 유지를 하거나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자, 오늘은 집값 내리나요? 이 제목으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해요. 지난번에 코로나에 관련하여 부동산 업데이트를 한번 올려봤는데요. 사실 집값 내리나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업데이트와 함께 간추려서 집가격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 후에, 또 두 달 후에, 석 달 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마다의 업데이트를 기준으로 한 그러한 마켓 상황을 고려하여서 집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될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간을 가지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을 기준으로 한 현재 부동산 마켓의 상황을 고려를 하여서 앞으로 조지아주에 있는 주택 가격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주택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많이 고려가 되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와 마켓 상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많이 고려를 하는 부분이 한 4가지 정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모기지 금리 부분, 두 번째는 실업률, 자, 세 번째는 정부 차원의 대처 부분, 그리고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했을 때 주택시장에서 가격이 오를지 또는 내릴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주택 가격은 판매량과 관련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주택이 팔릴수록 가격은 업데이트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는 상당히 빨리 회전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곳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파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첫 번째 모기지 금리 부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모기지 금리가 사상 최저의 이자율을 유지를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또 페더럴 리저브에서 얘기하기를 이러한 최저 이자율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 같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금리는 어쨌든 바이어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이 될 수가 있겠죠. 또한 투자자들한테 희소식이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우리가 덧붙여서 생각할 부분은 모기지 금리는 사상 최저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어들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다른 한 부분에서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모기지의 가이드라인이 상당히 타이트해졌다는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이자는 좋지만 과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바이어가 얼마 정도 되느냐가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이라는 거거든요. 바이어 수는 조금 줄어들 수 있다는 거를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실업률입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실업률은 상당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필수 직업군과 비필수 직업군들로 나누어져서 필수 직업군들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일을 허락을 해왔지만 비필수 직업군에 있어서는 이런 비상 상태에서 자택 대피령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기간을 두고 비필수 직업군은 오픈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실업률은 많이 높아진 상황에서
점차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바뀌는가? 실업률이 줄어들 것인가? 아니면은 이대로 유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줄어든다면 어떤 식으로 줄어들 것인가? 자,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현재 이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최종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진압되고 나서요. 백신이 나오고 나서 일이겠죠. 그때 우리가 실업률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현재 코로나 상황 속에서 실업률은 상당히 증가를 한 상태다. 왜냐하면은 비필수 직업군이 거의 오픈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제한적으로 오픈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정부 차원의 대처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미 뉴스를 통해서 항상 살펴봐 오셨겠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양적 완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자, 이러한 양적 완화는 시장이 반응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기간이 조금 더 많이 지연될 수도 있는 부분 여러분들께서 뉴스를 통해서 접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꾸준한 정부 차원의 양적 완화는 결론적으로는 바이어들이 훨씬 더 움직이기가 좋은 그러한 마켓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 유지된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 영향 이런 부분들인데요. 자, 제가 필드에서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현재 마켓을 접해 봤을 때는요. 어포러블 하우스일 경우 저가 주택이죠. 조지아주를 기준으로 하면은 30만 불 이하의 집들은 수요와 공급으로 비교했을 때 공급량은 늘어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미 20만 불대의 집들은 그 공급량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새 집들이 계속해서 지어져야지만 공급량이 늘어날 수가 있는데 앞서도 여러 번 언급했듯이 이러한 20만 불대의 집은 새로운 집을 짓는 빌더들이 마진을 남기기 쉽지 않기 때문에 공급량이 늘어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수요는 어떻게 될 것인가? 조지아주는요, 이러한 저가 주택에 대한 모기지가 렌트로 나가는 비용보다 훨씬 더 적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생각을 해보시는 바이어분들께서는 집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의 경우에도 렌트보다 모기지를 사서 20만 불대 집을 사는 게 더 저렴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집을 사려고 할 것이고요. 또한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이런 어포더블 하우스에 투자를 하셨을 때 렌트 수익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 때문에 이런 투자자들이 또 어포더블 하우스를 선호할 수밖에 없을 뿐더러 또한 렌트로 들어오려고 하는 세입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러한 렌트 레이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요. 세입자들이 항상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한 세입자들이 많다는 것은 공식률이 또한 낮다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당연히 매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조지아주는 유입 인구가 점점 많은 도시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인구 유입이 더 많이 급증할 거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답은 나왔어요. 이런 어포러블 하우스의 가격대에서는요, 당연히 공급량은
크게 늘어날 수가 없을 텐데 수요자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어도 가격은 유지를 하거나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또한 제가 4월 한 달만 보더라도 새집 같은 경우 어포러블 하우스의 가격대에서는 오히려 너무 빨리 인벤토리가 빠졌기 때문에 빌더들이 가격을 오히려 올렸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4월 30일까지로 해서 이런 어포러블 하우스의 인벤토리를 갖고 있는 빌더들이 가격을 올렸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그만큼 가격을 올릴 수 있을 만큼의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올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35만 불 이상의 주택은 어떨까? 우리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35만 불 이상의 집들은 일단은 조금 하이 프라이스 레인지의 집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35만 불이 넘어가는 집일 경우에는 과연 이것이 렌트비를 받아서 내가 갖고 있는 모기지를 폐하고도 남느냐, 아니면 폐할 만큼의 금액이냐에 따라서 사실 금매 처리가 되느냐, 아니면 렌트로 계속해서 내가 유지를 하느냐가 결정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많이 날 수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기가 좋았을 때도 또 경기가 나빴을 때도 유심히 관찰을 해보면요, 잘 팔리는 지역은 여전히 잘 팔린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시점에서 금매 처리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셀러들이 있는 지역 자체에서는 당연히 금매 처리가 나오기 때문에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이 프라이스 레인지의 주택의 가격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바이어의 수가 줄어든 것과 더불어서, 자, 실업률이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렌트비를 받아서 내가 갖고 있는 모기지를 페이하고 충분히 이 집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격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부분들을 한번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고려를 해본다면요, 2008년도 서플라랜드 붕괴 이후에 모기지를 받았던 분들이 현재 셀러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융자를 받았을 때 건전한 융자 가이드라인으로 건전한 바이어가 융자를 받았던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또한 20% 이상을 다운해서 집을 샀었던 분들이 많으셨고, 또 그 이후에 집값 상승으로 인한 액거리 상승으로 인해서 굳이 그 집을 빨리 팔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셀러들이 더 많다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비교를 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선 도시인 뉴욕이나 캘리포니아는 현재 조지아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따라서 제가 오늘 집 가격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는 부분은요, 미국 조지아주의 부동산 시장을 기준으로 한 그러한 부분에서 집 가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다른 일선 도시나 또 다른 도시인 경우에는 그러한 지역의 특색에 따라서 이런 수요와 공급이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실 수는 없을 겁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조지아주의 집값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그 답변을 이해하시고 또 본인 스스로 이제는 결정을 하실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조지아주를 기준으로 한 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토대로 하여서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위한 김효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